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죠. 그런 희망찬 삶, 건강한 삶을 위해 미래의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질병 VCR로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그냥 기절해요. 기절해갖고 병원에도 실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혈당이 오면은 이제 신호가 와요. 어지럽고 힘이 쫙 빠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당화혈색소 수치가 그때 당시 9.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26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당화혈색소가 그렇게 높으면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소변에서 이게 하얀 거 이렇게 그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당이 빠지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간호하면서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격이 더 컸어요. 이 당뇨가 저한테 발병됐다는 게.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어떤 질병인지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당뇨입니다. 박사님, 먼저 당뇨가 어떤 질병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혈중에는 이제 포도당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혈당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피가 걸쭉해져 가지고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죠. 그 고혈당이 되다 보니까 그 혈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이다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걸린다고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그 당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우리 몸에는 중요하고 유익한 물질입니다. 특히 포도당이 없으면 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근육 조직 세포들이 포도당을 먹지 않으면 근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정신 기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자체 내에서 또 발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그만큼 그 포도당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이 과잉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죠. 근데 과잉적으로 되는 것의 원인을 우리는 너무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도당을 설탕을 많이 먹더라도 자체 내에서 그 조절 능력만 잘 유지만 된다면 당뇨병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외에 자체 내에서 인슐린 생성이나 분비나 이런 것에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그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그 1형 당뇨는 그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췌장의 그 선천적인 결함에 의해 가지고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오는 당뇨병입니다. 되게 그래서 소아당뇨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당뇨병이 한 2% 전후가 1형 당뇨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당뇨병, 2형 당뇨병입니다.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95%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그 췌장에서의 인슐린 생산은 어느 정도 정상인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조직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고혈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식사가 이제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소거되면서 또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런 식습관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 비해서 운동 부족, 또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병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당뇨병이 대개 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당뇨병의 원인에 따라서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당뇨병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서양의학에서는 그 당뇨병을 그 혈중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관여를 하는 혈당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당뇨라는 말은 없었어요, 사실. 예. 소갈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예. 소갈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자꾸 입이 마르고 이렇게 진액이 마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갈병인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렇게 해서 몸에 열이 많이 생기면서 췌장의 진액이 마르고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음의 세력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풀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 솔루션을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 당뇨라는 걸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이 근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미래학 편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보죠. 네. 근본 치료라고 하는 의미,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어떤 치료의 내용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느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의 그 혈당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강화한다면 인위적인 것 말고 몸이 스스로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치료법이 강구된다면 그것이 근본적인 것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췌장에서 왜 혈당 생산이 좀 감소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세포에서의 그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중의 고혈당이 상태가 되면 잉여 혈당을 어디다 좀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몸의 문제, 그 생리적인 반응은 없느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성화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길은 없느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우리가 퀘션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치료에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뇨병의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중 포도당이 왜 조직세포로 유입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혈관이 있어요. 혈관에 이제 피가 흐르는데 그 안은 많은 영양분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 포도당도 있는 거죠. 포도당들이 그 혈관 주위에 있는 세포들에게 이렇게 포도당을 나눠줘서 세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포도당이 직접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 물질이 그 포도당하고 붙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각 그 조직 세포에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레이더 같은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오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줘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이더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기능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문을 그대로 닫고 있다 보니까 고혈당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담적을 치료해서 세포막에 그 껴있는 담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대로 그 리셉터의 그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인슐린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들어가서 혈관에는 포도당이 적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치료 연구를 해서 적용하면 조금 더 근본적인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서양의학의 인슐린 저항성과 한의학의 담을 연결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당뇨병의 원인들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췌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예, 사실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가설은 있지만 아주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의학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 세포를 베타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대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이 있어요. 일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기능이 동시에 있어야지 일만 하면 다 소모돼 버리잖아요.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 세력을 양의 세력, 양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유지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세력을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균형을 유지해야지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포도당은 일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슐린은 음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당이 너무 과잉적으로 되지 않게 인슐린이 꽉 붙잡아 줘가지고 고혈당이 되지도 않게 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이렇게 양쪽으로만 가지 않게 붙잡아내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인슐린이고 인슐린은 그래서 음의 세력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췌장에서의 그 음의 세력을 자꾸 일궈줘가지고 인슐린 생산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라 이런 식의 이제 치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췌장 세포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췌장에서도 아주 미세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자가 면역적인 현상이 생긴다고 서양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췌장염이 생기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췌장암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게 되면은 인슐린 생산에 아무래도 장애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혈액 검사에서도 안 나오는 정도의 미세한 염증이 항상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얘기하는 담독소입니다. 그 담독소가 췌장에 끼게 되면 그 담독소가 있음으로써 췌장 내에 그 여러 가지 세균이 생길 수가 있고 자가면역적인 염증 현상이 생기면서 췌장 세포 파괴가 되고 그것이 인슐린 생산에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에 관련된 원인들 그리고 그 증상들을 양의 세력 그리고 음의 세력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뭐 과로하고 독성 음식 많이 먹고 또 술 많이 먹고 그러면 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간을 치료해 줘야 되고 간을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그런 치료법들이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치료에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치료와 함께 양방 치료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연구하는 방향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있는데요. 당뇨병에 있어 두 의학의 협진이나 또 연구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서양의학의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투입 같은 신속한 치료는 한의학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서양의학의 그런 치료를 통해서 신속한 치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한의학의 이런 근본적인 배경을 개선하는 쪽에 치료를 융합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치료가 장이 열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인슐린 투여나 혈당 강화제를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다가 환자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금씩 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투여 같은 인위적 치료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또 환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 조심하고 운동에 대한 신경을 좀 같이 써준다라고 하면은 그 인슐린 투여나 혈당 강화제를 예를 들면 인슐린 투여도 안 하고 혈당 강화제로 치료하다가 그것도 줄여나가는 길들이 융합의학 치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방의 치료와 한의학의 근본적인 배경 개선과 환자들의 음식 조심이나 운동 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세 박자가 잘 맞으면 꼭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관리 잘 되고 고혈당이 됐다 저혈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양의학, 한의학, 그리고 환자의 세 박자를 맞춤으로써 이 당뇨병이 불치병이 아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한 미래의학에서는 요즘 원인 모르게 원인 미상으로 심장 정지가 돼서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원인 미상의 돌연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연사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연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행복한 미래의학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